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세션은 부산시가 마련한 특별 세션입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아우오션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아우오션 컨퍼런스 10주년의 의미와 왜 부산에서 개최하는 건지, 그리고 아우오션 컨퍼런스가 왜 중요한 건지, 해양에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까 세 번째 발표에 박태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있는 아우오션 컨퍼런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컨퍼런스가 내년 4월에 개최되는데, 그런 개최되는 기념으로 오늘 부산시에서 이렇게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우선은 군산대학교의 그 권병호 교수님과 키오스트의 김경련 박사님, 그다음 천문연구원의 최영준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세 분의 그 토론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발표하신 분의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발표자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리스판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플로어에서 질문이 계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교수이신 권봉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군산대학교 권봉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 생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구는 이제 해수부 지원을 받아서 블루카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 4월인가요? 4월에 그리스에서 열린 그 9차 아우오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봤던 그런 참가했던 경험과 또 오늘도 발표를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따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첨언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아우오션 컨퍼런스를 개최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앞서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좀 첨언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여름부터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아직도 덥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도 펄펄 끓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하고 있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이제 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를, 바다가 굉장히 성이 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해양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바다에도 그 희망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지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한 5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그야말로 온실가스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바다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양에서 감축 활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양 보호를 해양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으로 또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야지만이 오늘 또 아우오션 컨퍼런스의 6대 아젠다 중에 하나인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내용, 최근에 이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IPCC에서 탄소 제거 기술 방법론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하고 지금 그런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탄소 제거 기술 보고서가 발간된 예정이고, 거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CCUS 그리고 해양에서의 탄소 제거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IPCC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NGO 등 여러 각 계층에서 탄소 제거 기술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우오션 컨퍼런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발제자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위기라고만 우울하고 할 때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2025년 아우오션 컨퍼런스의 핵심 슬로건이
아오오션, 아오온 액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참여해서 바다에 살 수 있는 일도 공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사이드 이벤트를 블루카본과 관련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고 여러 나라의 국가 과학자들 또 정책 기반자들을 같이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오오션 박수 쳐주셔도 돼요. 예. 아오션 컨퍼런스의 중요성, 특별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년 4월달에 계시는 아오션 컨퍼런스에 필히 참석하실 분들이 아닌가. 그만큼 해양을 사랑하고 뭔가 해양에 대해서 좀더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년 아워 컨퍼런스에 꼭 오늘 청중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김경현 키오스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김경련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께서 앞서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세션의 주제는 Our Ocean Conference 10년과 부산 개최의 의미가 됩니다만 첫 번째 발표는 여러 어떤 연안 지역의 인구 증가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엔에서 이제 쟁점화가 되고 이렇게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발표는 해양 위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해양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발표는 왜 해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한 건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NGO의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식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발표 모두 각각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발표를 기초로 내년에 이제 세계 해양 포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식과 정보의 허브 지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해양 수도를 지향하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정보가 다 모이고 그리고 융복합하고 여러 다른 곳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오늘도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포럼이 개최가 됐죠. 즉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법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 그리고 세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NGO라든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의 의식 개선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 개혁, 변화 이것을 하려면은 지식 정보의 어떤 집합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재원이 듭니다. 돈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산 같으면은 너무 정부 예산만을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부산 자체에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R&D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 자체에서 조금 더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찬조라든가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회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윤의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단기적인 이윤이 없으면은 기업에서는 출연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맨션에 개수대의 냄새가 난다든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또는 화장실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좋은 맨션에 오랫동안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에 따라서 첫 번째 발표에서도 해발 고도 해수면 기준 100m 이내에 21억 명 정도가 지금 사신다고 전 세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 할수록 반대로 이와 비례해서 연안 지역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게 정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은 그런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안에서 연안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은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가 수질이 악화된다든가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방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만 하더라도 자주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매우 짧은 기간에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바다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오염된 사실을 덮어둘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신 그런 내용처럼 환경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위성이라든가 다양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드론도 수상 드론, 수중 드론 그리고 하늘 위를 다니는 그런 드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어떤 해역에서 유해 물질의 어떤 유출이라든가 유료오염 사고 그리고 유료오염 방제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서 지역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퇴적물 어떤 측정 현장 측정 모니터링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라스틱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것은 잘 인식이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의 흐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융복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에서 잘게 웨더링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서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모니터링 또는 예측뿐만 아니라 큰 플라스틱 포함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처분을 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순환이라든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실제 적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식과 정보의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기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브를 구축해야 된다. 뭐 알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해양수산 분야도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산시가 되면 좋겠고요. 또 경제발전, 재원 문제는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거니까 재원 확보. 오늘도 뭐 부산 해양수도 정책과장님이 저렇게 앉아서 계속 적고 계신데 아마 뭐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이거는 뭐 매번 얘기해도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은 과학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이렇게 발달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해양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개독에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좀 과학 분야인데 천문연구원 우리가 천문하면 좀 어렵잖아요. 아마 쉽게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은데 천문연구원의 최영준 박사님께서 또 이 새틀라이트에 관련된 그런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문연구원 최영준입니다. 오늘 그 아워오션 컨퍼런스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어떤 플랫폼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신 분께서 최진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컨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 협력의 플랫폼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두 번째 발표하셨던 스템네스 박사님의 평광 카메라를 이용한 위성을 이용한 에어로졸 관측이나 아니면 대기 중에 있는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부분의 기술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과학 기술을 통한 해양 쪽에 있어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선도적인 도시의 어떤 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구원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사천에 만들어진 우주항공청의 산하 이제 연구기관으로 이제 다시 편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천문학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두 번째 발표하셨던 스템네스 박사님하고 같이 부산시하고 부산셋을 만드는 그 핵심 그 관측 장비를 천문연구원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빛을 가지고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에서 오는 작은 빛 가지고도 쪼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평광도 정보를 빛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든 끄집어내 가지고 그 빛의 근원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광 연구도 오래 해왔고 또 분광 연구도 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올 때 그 반사되는 그 표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의 궤도선에 들어있는 다누리의 탑재체도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여전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까 김기린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 기술을 이용한 어떤 선도적인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로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액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음번 Our Ocean, Our Action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과학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를 실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직접 애를 써서 해결해내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그래서 다른 도시나 다른 곳한테도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젊은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게 이번에 내년에 하게 되는 Our Ocean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이제 위성을 같이 랭글리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또 만날 때마다 그때 여기가 마지막 고비인가 싶은 데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고비를 만나게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감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고요. 문제가 오면 이것도 지난번에도 내가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해결하지 라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문제를 오래된 방식으로 그냥 오래된 서로 탓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해결해보자. 그러면 근데 그 수단은 과학기술에 아주 깊이 있게 천착해서 어떤 핵심적인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시도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저는 이렇게 과학기술자로서 하면서 느끼는 보람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면서 이제 느끼는 보람인데요. 저희가 이 평광 카메라를 왜 시작을 했냐 하면 2018년경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이 하도 이제 그 불을 많이 떼가지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가 엄청나게 날아와가지고 그때 중국이 그랬어요. 한국이 야 니네들한테서 미세먼지 날아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중국이 과학적인 근거 어딨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변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측 자료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평광 정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랭글이랑 이야기하면서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비록 별을 바라보고 우주를 연구하는 걸로 밥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붙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어쨌든 붙들고 해결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해결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해양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아니면 탄소나 아니면 이렇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지오폴리티컬한 이슈가 결국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다른 나라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그 결과로 인해서 파급되어질 사회 정치적인 어떤 우리 국제 관계의 이슈들까지도 거기 안에 맞물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랑 그리고 또 과학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사회 정치적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해야 될 것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요하게 이슈되고 있는 마리타임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바다 우주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인지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들이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두서없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문학을 하시니까 다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 지구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좀 바꾸면 물 위에 육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지가 섬인 거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물 위에 대륙들이 떠 있는 거지 대륙에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해양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게 되고, 모든 나라가 다 섬나라다. 좀 러시아 같은 경우 섬이 좀 큰 나라고, 저긴 좀 작은 나라고, 일본은 더 작은 나라고, 미국은 섬이 큰 나라고,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천문학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두 번째 부산셋 발표할 때 중국의 황사 문제도 이런 부산셋을 통해서 정확하게 트래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중국을 설득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거고, 뭐 플라스틱도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그걸 잘 트래킹하면 어느 나라 쓰레기들이 어느 게 모인다는 것을 하면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펀드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과학적 데이터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세계 해양 포럼도 주제가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인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학 기술이 해양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제도 AI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런 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해양,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도 있지만 과학기술,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또 발표 중에는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셋, 우리 데이터 센터를 바다 밑에다가 스코틀랜드 바다 밑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산의 앞바다에 해양 관련 데이터 셋도 바다 밑에다 이렇게 넣으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해양 분야의 허브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 위상, 뭐 국제적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잠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제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분의 발표자분들이 있는데, 토론한 이후에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상 한 1분 정도만, 길게 하지 마시고 1분 정도 각 스피커분들한테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최지원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네, 감사합니다. 1분보다는 한 3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세 분의 이제 토론자분들, 그 다음에 두 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점이, 제가 좀 이 해양 담론 이게 창조자, 내지는 창작자, 생산자로서 우리가 해양만 바라봐서는 이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산세, 그러니까 스탠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과 우주에 대한 연결성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영역이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뭐 태양계의 하나의 지구에 있는 바다가 어찌 보면 우주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세할지 몰라도, 우리가 해양이 미개척지가 한 96% 되고 우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들은 저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해양을 다룰 때 우주와 함께 우주의 기술, 우주의 정보, 그다음에 우주에서 살아가는 법, 해양에서 살아가는 법을 좀 연결해서 같이 조금 더 큰 담론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좀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박태훈 매니저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 가다 보면 사실 정부 대표의
그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해양 아젠다는 시민 사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게 조금 다층적이고 그 권한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년 컨퍼런스에서 좀 논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 내지는 우리가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연대의 가치를 조금 더 붙여서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저희가 내년 아오션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에이펙 해양 장관 회의가 있고요. 2년 뒤에는 2달 후에는 UN 오션 컨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오션의 컨퍼런스에 있던 이야기들이 에이펙과 UN에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준비를 좀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좀 부산하고 연결을 진다면 이게 부산이 이런 큰 대회를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그렇다면 이 부산 자체가 좀 이런 글로벌 해양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조금 더 발전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산만이 가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런 과학기술, 지식의 집적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그것이 앞으로의 그 세계 경쟁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민하면서 이런 큰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영도에 다 모아놨습니다.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잘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정책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거를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계에 대해서 한번 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최지원 박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텝네스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It's just 1 minute.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제 최영준 연구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최영준 연구원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이분의 재능 덕분에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이제 팀원들 덕분에 저희가 부산셋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광계로 부산셋처럼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위성을 사용을 하면 아주 어려운 해양과학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측정하는 그 신호는요, 그 대기와 이제 해양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와 이제 해양이 라디오미터보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셋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관들과의 협업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해양과 이제 대기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로졸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해양의 특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안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 해양의 특성이 아주 광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산셋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지원 박사님 말씀하신 천문학, 우주학과 해양학의 우리 연계의 중요성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차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그 박태현 매니저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멀리 계시니까 1분 30초 드릴게요. 30초 더 드려서 1분 30초 동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 멀리 있는데도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예. 멀리, 네네, 멀리 있는데도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과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해 주신 세 분의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NGO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 시민들과 더 궁극적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마침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워 오션 컨퍼런스의 6개 테마 그리고 한국 부산 컨퍼런스에서의 이제 7개 테마가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또 지속 가능한 앞서 발제해 주신 분처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블루 카본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또 기후변화 영향으로도 좀 발전이 될 수 있어서 모든 테마 간의 연결고리와 그리고 그 테마 간의 연결고리를 넘어서 사실 우리 활동하는 정부 관계자 그리고 그 해양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NGO들과 함께하는 그 아웃오션의 논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정말로 도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주최국 그리고 주최 도시의 주도적인 액션과 실천 공약이 본보기로 어느 정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하는 기업들 그리고 나라들이 실천 공약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벤트를 넘어서 진정한 해양 보호 보존과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과 그리고 한국이 실용적인 이제 그 실천 공약 준비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한국의 위상과 전략을 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벤트로 좋은 모멘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내년 4월 달에 부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실천 공약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나 해양수산부나 뭐 여러 기관들도 기업들도 이 기회에 아워오션 컨퍼런스 때 우리가 한국이 제시하는 실천 공약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해서 실천 공약을 좀 뭐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고 그게 실행 가능한 실천 공약을 제시해야 아까 최지원 박사님에서 아워 액션 뭐가 의미가 되는 그런 실천 공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뭐 됐는데 그래도 몇 분 정도 남았으니까 플로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신데 플로어에 계신 분의 뭐 의견, 퀘스천 한두 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본인 성함하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간단한 코멘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고문으로 있는 장도수입니다. 최지연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마 아워오션 컨퍼런스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이미 준비위원회나 있는데 참석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아워오션 컨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아무래도 개최하는 국 또는 개최하는 도시가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하는 데서 한국이 또한 부산시가 중심적으로 유도하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또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한 주제를 갖고 그쪽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IUU 여러 가지 폴루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대한민국 아니면 또 부산시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하나를 행동 실천으로 옮긴다는데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목에 다 잡자면은 모든 그 초점이 분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아워오션 컨퍼런스에서는 이거 하나는 반드시 실천했고 행동에 옮기며 뭐 국제 시민 사회의 의식을 바꾸기도 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실천이 되면서 우리 결과를 내오고 있다. 뭐 미국
예를 들자면은 미국 특히 해양 포유류에 있어서 지배할 정도로 또는 자기 나라로 수산물 수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정도까지 정책을 펴면서 보호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뭐 IUU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번 아오션 컨퍼런스 부산에서는 대한민국이 상징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그 액션 플랜을 무슨 주제로 만들고 싶냐면 폴루션인지 뭐 IUU인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해역에 있는 뭐 불법 어업 문제라든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어렵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해양의 전 시민, 어떤 시민적인 소양, 해양을 사랑하는 그다음에 해양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는 우리의 지식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이런 해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양성을 해내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I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해양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어떤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좀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첨단 선박과 같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좀 집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에 좀 집중하고 그것이 지식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부산에서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너무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 과장님, 예. 부산시를 대표해서 예, 질문자가 없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부산시 직함이 해양수도 정책과장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해양수도를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그런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해양수도 정책과장이 뭐냐 그런 또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년분들 발제라든지 또 토론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OC를 이제 유치를 하고 또 위성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들이 한 게 맞나 그리고 또 부산이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양 수도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뭐 한 2, 3주 전에 또 신해양 수도를 조성해라 그런 제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해양 수도는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또 과제로 남았는데 그래서 최지연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OC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재개발 또 이 해난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신해양 수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북한 재개발을 좀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UNOC 유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가. 저희들은 이제 UNOC까지 이제 유치를 달리붙여가 하고 싶거든요.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스탠레스 박사님께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뉴질랜드를 갔더니 나사 측에서 펭귄 관련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분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위성으로 관찰하면서 펭귄의 생태라든지 서식 개체 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미세먼지 관측과 환경 쓰레기, 부유 쓰레기 관련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관측 관련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펭귄 관찰 예를 볼 때 아주 미세하게 관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위성으로 해양 쓰레기라든지 부산의 항만 관리를 미래에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에 답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아마 연구소에 계신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나온 결과를 지금 미리 답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짧게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부산이 이제 신해양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북한 재개발과 연결해서요. 그다음에 UNOC 전략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신해양 도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보통 저희가 포트잖아요. 항만. 북한도 포트였죠. 근데 저는 포트의 해석을 P는 people, O는 ocean, R은 revolution 내지는 regeneration, 그다음에 마지막 T는 트러스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해양이 어떻게 하면은 이 협력과 신뢰 협력 하에서 다시 한번 재태생할 수 있을지 그 가치지향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1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해양도시는 오션시티가 아니라 저는 CT라고 합니다. 바다의 SEA 해가지고 CT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바다와 연결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 지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별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UNOC 유치 전략은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하고 우리의 비전을 설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의 비전,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전이 아직까지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유치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닥터 스탠레스 유턴. 네, 스탠레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2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대기질 관련해서 실제 선행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보신 것 같고요. 이제 부산셋이 PM 2.5 수준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km 이렇게 그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전에는 5.2km 곱하기 5.2km였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솔의 분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 분자의 크기, 반경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솔의 종류도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의 정보면 PM 2.5의 측정이 아주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솔에서 특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해양 서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집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양의 이제 색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에로솔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셋의 폴라리메트리를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을 보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좌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맞추는 건데 지금 한 시계를 보면 4분 정도가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좌장을 하지만 그 방청석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이석하지 않으시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세미나는 이 포럼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우오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부산시에 대해서 아우오션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인 아우오션이 내년 4월 달에 개최되고 이후에 개최되는 그러한 대형
행사들이 부산에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각자가 각자 맡은 바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신 그 내용들이 아마 최지원 박사님께서 아워오션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니까 오늘의 하신 말씀들이 그것들이 많이 거기에 녹아서 내년도에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청중분과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또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이 본 부산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